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에 표기된 공기의 출입구, 포트의 기호와 명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학습 자료에 16차 시에 있네요. 16차 시에 밸브에 표기된 공기의 출입구 용도와 명칭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IS 559를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IS 119를 저기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여러분들 학습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 실제 밸브 기호에서는 이것들을 많이 씁니다. 공급 포트는 이제 P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P로 표시를 하고, 공급 포트 X라고 표시된 것은 작업 포트, X는 작업 포트입니다. 작업 포트, 그러니까 제어 포트입니다. 제어 포트. 그래서 제어 포트는 X, Y, Z가 이제 제어 포트고요. 그래서 이거 2번 틀렸고 1번은 맞았고, 작업 포트, 이 Z도 제어 포트라고 했죠. 작업 포트는 A, B, C 이렇게 A, B, C, A부터 Q까지 이제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건 이제 작업 포트입니다. Z는 제어 포트입니다. 배기 포트 R, S, T 이렇게 표시합니다. 배기 포트 R 맞았죠? 그리고 제어 포트 A는 작업 포트고요. 제어 포트는 X, Y, Z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은 것은 1번하고 4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다뤄봤던 것일 것 같아서 이제 6점을 줬는데 많이 맞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지만 여러분들 밸브 기호와 함께 그 포트마다 이런 기호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들 밸브 기호의 내부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밸브의 내부 구조를 모르는데 밸브마다 이제 그 기호와 함께 이렇게 알파벳 기호와 함께 밸브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트마다 이런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 제어 밸브로 이제 배관 작업을 할 때는 이 기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 포트 1, 2, 4, 6 짝수, 3, 5, 7 홀수, 그리고 10, 12, 14 이렇게 제어 포트 이렇게 표시도 하지만 IS 119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를 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이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이 맞습니다. 단동 실린더의 전후진 제어를 위해서 보기와 같이 공합 회로를 구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플리드심이라고 하는 제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웠고, 실린더 속도 제어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쭉 배웠을 텐데 지금 이거는 실린더 속도 제어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식인가요? 자, 이 실린더 속도 제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습도 같이 해봤고요. 이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가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 내에서 이 체크 밸브의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미터 인과 미터 아웃을 구분하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단동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이 체크 밸브가 단동 실린더, 이 체크 밸브 볼시트 방향, 이걸 화살표라고 생각한다면 이 볼시트 방향이 실린더 쪽을 향해 있으면 미터 인이라고 그랬고요. 실린더의 바깥쪽을 향해 있으면 미터 아웃이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 미터 인일까요? 미터 아웃일까요? 이 체크 밸브의 방향이 실린더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아니면 실린더 바깥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실린더 바깥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미터 아웃 제어 방식으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이고요. 정답은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이고, 뭐 릴레이 회로나 시퀀스 제어, 논리 제어 이런 것들은 이 이후에 배웠었죠. 릴레이 회로 제어도 이게 아니고 이 이후에 배웠었고요. 시퀀스 제어도 이거 아니죠. 이것만 갖고는 시퀀스 제어가 안 되죠. 릴레이 제어도 마찬가지고. 릴레이 제어는 여러분들 배우진 않지만 2학기 때 아니면 2학년 때부터 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기 회로이기 때문에 논리 제어는 뭐 엔드 회로, OR 회로 이런 게 써가지고 그런 논리 제어라고 하고요. 자, 이건 어쨌든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이고요. 이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은 특징이 있어요. 미터 인 제어 방식과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은 크게는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압축 공기가 여기 지금 막혀 있죠. 근데 그 수동 작동, 이 밸브를 작동을 시키면 요 2번 포트로 해서 압축 공기가 이제 그 실린더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근데 실린더 공급할 때 이쪽으로도 압축 공기가 나갈 수 있죠.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유량을 조절해봤자 이쪽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출구 쪽에서 나온 이제 압축 공기는 여기서 유량 조절이 돼서 나온 압축 공기가 아니에요. 유량이 조절이 돼서 나온 압축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동 실린더의 전진 속도,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압축 공기를 그 유량을 조절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내가 천천히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제어할 수가 없는데, 근데 반대로 이 실린더 안에 이 실린더가 전진했을 때, 전진하고 이제 후진할 때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못 빠져나가죠? 이쪽으로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제어해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그 특징이 있죠. 이렇게 실린더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해서 실린더 조절하는 방식, 이거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인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99%는 이런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을 쓴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압축 공기를 쓰는 이런 실린더들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제 괜찮아요.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뭐 수십 개, 뭐 수십 개가 이렇게 있다. 또는 수백 개가 있다. 그러면 이 압축 공기를 쓰는 이런 실린더가 수십 개 있으면 압축 공기가 보통 한 4메가에서 5메가파스칼, 한 5메가파스칼 정도로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5메가파스칼 정도로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린더가 많이 있으면 압축 공기를 쓰는 양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압축 공기를 쓰는 양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 이 실린더에 들어가는 이제 공기의 압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공기의 양을 이제 다른 실린더에서 많이 쓰게 되면 갑자기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갑자기 다른 데도 막 많이 들어가게 돼서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압축 공기의 압력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무한정 압축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의 실린더를 쓰다 보면 실린더의 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실린더의 속도가 이 압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공급되는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실린더의 속도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미터 인을 쓰게 되면요. 미터 인 방식을 쓰게 되면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실린더의 전진 속도 또는 후진 속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미터 인 방식을 쓰면요.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미터 인 방식을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린더의 속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화 장비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가 됐든 무슨 장비가 됐든 일정한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속도가 이제 불규칙하다.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터 인 방식은 산업체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쓰는 일이 있긴 하지만 거의 한 99%는 미터 아웃 방식을 쓰죠. 20번 문제가 그래요. 보기와 같이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할 때, 그러니까 미터 아웃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할 때 드러나는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선생님이 6점을 줬어요.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 단동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단동 실린더의 전진하는 속도는 여기서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속도를 제어해야지 전진 속도가 제어가 될 텐데 이게 전진 속도가 제어가 될까요? 안 되죠? 후진 속도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는요. 자, 두 번째. 1번은 틀렸고요. 두 번째.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실린더의 속도를 지금 이거는 미터 아웃 방식을 썼잖아요. 미터 아웃 방식을 썼기 때문에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가 있죠. 미터 아웃 방식은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미터 아웃 방식을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틀렸어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의 유량을 제어한다.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의 유량을 제어하는 게 미터 아웃입니까? 미터 인이죠. 미터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그리고요. 4번.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2번하고 4번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네요.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죠. 미터 아웃 제어는요.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미터 아웃 제어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 변화에 따라 실린더의 속도가 변할 수 있다. 미터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터 인에서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이제 압력에 따라서 실린더의 속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의 속도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요. 미터 인에서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미터 인으로 제어했을 때는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미터 인이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16차 시가 아니고요. 어디 있을까요? (9일차) (11차) 미터 인일 때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게 미터 인이죠. 미터 인일 때는 이렇게 보다시피 그 들어갈 때 이제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압력 그 들어가는 공기의 압력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실린더 속도가 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 유량을 조절하는 게 이제 미터 인이고요. 지금 미터 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죠. 미터 2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전진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죠. 지금 이거 미터 2일 때는 실린더 전진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5번은 미터 2인에 대한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문항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 선생님 생각에는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했고
여러분들 이제 요 학습 끝나고 나서 그 시험 문제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풀어준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이래서 어려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한테 좀 해주세요. 뭐 게시판을 통해서 해주셔도 되고 선생님 휴대폰 번호 알고 있으면 휴대폰 문자로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학습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쉬운 방향으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내려고 합니다. 평균 점수가 너무 낮아서 선생님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좀 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반성할 것은 선생님이 반성하고 여러분들이 반성할 것은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좀 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2학기가 아니고 방학 마치고 나서 또 요 관련 학습을 이어서 할 텐데 장비들이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제 곧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곧 들어올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 시험 문제를 이거 풀었으니까 이미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기초로 해서 2학기 학습이 나가고 또 2학년 학습이 나가고 3학년 학습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뭐 학생이기 때문에 뭐 틀려도 괜찮고 뭐 실수해도 괜찮고 이제 그렇지만 이미 한 번 배운 것 또 한 번 실수한 것을 2번 실수하고 3번 실수하지 않도록 그게 더 중요하죠. 한 번 실수한 것은 2번 실수하지 않는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배우는 학생이죠. 선생님도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죽으면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쓸 거예요. 학생. 선생님이 죽으면 그 지방에다가 그 선생 부군 신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선생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뭐 공자 같은 분들이야 뭐 선생이라고 쓰겠지만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생입니다. 그 선생님이 2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어떤 부분은 뭐것 때문에 헷갈렸는지,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는 좀 안 좋다든지 이제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요. 아니면 선생님 학습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괜찮고 의견을 제시해주면 선생님이 2학기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마웠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따라줘서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잘할 수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니네요.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잘 못 가르쳐서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온 거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겁게 방학 보내고 종종 연락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